테슬라 소식입니다. 1. 리튬철 배터리 주목. EV 산업 변화 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보다 저렴한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에너지 저장 제품 및 일부 EV에서 저렴한 리튬철 인산염 셀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세상에는 충분한 철분이 있기 때문에 철을 활용하는 배터리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머스크의 이런 변화는 EV 산업 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머스크 입장은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 외부의 배터리 화학 조성물은 주로 니켈 기반, 특히 니켈 망간 코발트 및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다. 이러한 비교적 새로운 화학 조성물은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에게 매력적이며 이는 OEM의 배터리 범위 향상에 기여한다. 머스크만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 체제로 전환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짐 팔리 포드의 CEO는 2021년에 일부 상용차가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폭스바겐 CEO 허버트 디스도 회사의 배터리 데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리튬철 인산염이 폭스바겐 EV의 일부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 색이 매력적인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코발트와 니켈과 같은 매우 희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은 원자재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는 훨씬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다. 이는 EV로의 전환을 원하는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EV당 비용을 낮추는 것이 EV 보급의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효과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 이익을 누릴 곳은 중국이다. 리서치 회사 벤치마크 광물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가 생산되는 곳은 중국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 생산에서 중국의 장점 중 일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컨소시엄에 의해 관리되는 주요 특허와 관련이 있다. 컨소시엄은 10년 전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와 중국 시장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을 제공하면서 라이선스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독점했다.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는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로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에서 가장 큰 이점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이두와 캐틀은 이미 중국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테슬라 자동차에 독점적으로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를 제공 중이다. 폭스바겐 역시 중국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 제조업체 고션 하이테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 업계 분석가에 따르면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 특허가 2022년에 만료될 것이며 중국 이외의 배터리 제조업체가 생산의 일부를 철 기반 제품으로 전환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 시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하고 있는 유럽과 북미의 배터리 공장은 여전히 니켈 기반 화학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가 시장을 장악하려면 북미 제조 공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에서 건설하는 기가팩토리는 니켈 화학 물질을 생산할 계획이며 중국에서 제조된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는 수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허가 만료된 후 몇 년 이내에 북미와 유럽에서 일부 리튬, 철 인산염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다만 미국에는 리튬 외에도 다른 두 가지 저렴한 재료가 생산되고 있어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 생산 가능성은 부정적이지 않다. 테슬라를 비롯해 폭스바겐 등이 더 저렴하고 오래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북미와 유럽의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 용량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애플 TSMC 동맹 통합칩 함께 만들고 생산까지. 구글과 삼성전자가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한다. 또 삼성전자가 개발한 웨어러블 프로세서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기반한 통합 플랫폼에 얻는다. 애플과 대만 TSMC의 오랜 밀월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3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TSMC의 3나노미터 공정으로 차세대 아이폰과 맥 등에 들어갈 반도체를 만들 예정이다. 앞서 애플과 TSMC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모바일 기기에 장착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독점 생산 계약을 맺었고 자율주행 프로젝트로 알려진 애플카의 인공지능 칩도 함께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TSMC와 밀월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이유는 TSMC가 기본적으로 첨단 미세 공정에서 제일 앞선 회사기 때문이다. TSMC는 현재 5나노미터 공정에 주력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 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는 TSMC와 삼성전자뿐이다. 여기서 나아가 TSMC는 내년 3나노미터 반도체를 본격 양산할 예정으로 이는 애초 계획보다 1년 이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에서 이야기하는 미세 공정은 회로를 얼마나 세밀하게 그려넣는지가 관건이다. 반도체는 회로 선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많은 회로를 반도체에 넣을 수 있다. 회로 선폭을 아주 세밀하게 좁히는 것이 바로 미세 공정이다. 미세 공정은 반도체 성능을 높이고 소비 전력을 줄인다. 또 회로를 세밀하게 그려넣으면 반도체 크기가 작아져 웨이퍼당 생산량이 증가, 원가 경쟁력이 세진다. TSMC와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세공정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TSMC가 삼성전자보다 수율 면에서 다소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다. 애플이 TSMC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구글은 삼성전자와의 스킨십을 높이고 있다. 애플과 구글은 모바일 운영체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OS 등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구글이 최근 모바일 AP를 발표하면서 앞서 이 시장에 진출한 애플과 경쟁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MS 진흙탕된 클라우드 싸움.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국가안보국이 100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수주권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선정한 것에 대해 정부회계감사원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MS가 국방부에 클라우드 계약을 수주했지만 아마존이 불복하면서 계약 자체가 취소된 데 따른 MS의 보복으로 풀이된다. 12일 CNBC 등에 따르면 MS는 발주 계약과 관련해 계약자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불복 신청을 했다. 이번 국가안보국의 100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계약 발표는 미국 국방부가 제다이로 알려진 1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직후 나온 것이다. 국가안보국 계약은 코드명 와일드앤스토미로 국가안보국의 기밀 데이터 저장소를 현대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국가안보국 대변인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수주에 실패한 제안자가 정부의 회계감사원에 항의를 제기한 것 등 맞다. 국가안보국은 연방 규정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아마존과 MS는 국방부의 제다이 수주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MS는 CNBC를 통해 정부 회계 부서를 통해 항의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며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과 MS는 그동안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MS는 2019년 국방부와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체결해 시장 1위인 오즈를 제치며 이변을 초래했다. 하지만 한 달 후 오즈는 국방부 결정에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오즈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부 간 관계 악화가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방부는 제다이 프로젝트 자체를 취소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직원 키보드 마우스 동작 모니터링. 고객 데이터 유출 방지 차원. 아마존이 고객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의 키보드, 마우스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2일 마더보드가 보도했다. 마더보드가 입수한 아마존 내부 문건에 따르면 아마존은 직원의 키보드 입력 패턴, 마우스, 움직임 등을 기반으로 해당 계정을 동일인이 제어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른바 행동기반 생체인증 비헤이비어럴 바이오메트릭스를 도입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키보드 마우스 이용 시 속도, 리듬, 위치 압력, 가속도, 연속성 등 복합적인 정보를 토대로 개인을 식별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보안 위협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마존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데이터 유출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마더보드는 문서에서 아마존은 고객 지원팀 직원이 컴퓨터를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를 포함해 각종 사례를 지적했다며 해커가 직원의 비밀번호 등을 구입해 데이터를 탈취할 수도 있고 직원의 룸메이트가 유명인의 아마존 구매 내역을 훔쳐볼 수도 있다는 예시도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당초 아마존은 직원들의 키 입력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법적인 이유로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관계자는 마더보드의 고객 직원 데이터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는 것은
아마존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개인정보보호법률을 준수하면서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소식입니다. 1. 분기 매출 사상 첫 5조 원 넘었다. 쿠팡이 올해 2분기 매출액이 5조 원을 돌파하며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냈다. 다만 올해 6월 발생한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영향으로 영업 적자는 크게 들었다. 쿠팡은 올해 2분기 5조 1,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쿠팡 분기 매출이 5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출은 2017년 3분기 이후 15개 분기 연속으로 50%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덕평물류센터 화재 피해 등 각종 비용이 2분기 실적에 반영되면서 손실 규모가 커졌다. 화재 비용 3,400억 원 등을 포함한 2분기 영업 손실은 5,92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배 넘게 커졌다. 쿠팡 관계자는 화재 비용은 향후 화재보험금을 받으면 보전되는 일회성 손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신선식품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배로 배달 플랫폼 매출은 3배 이상으로 각각 뛰었다. 쿠팡은 두 부문에 총 1,380억 원을 투자했다. 쿠팡 측은 신사업 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2분기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구매한 적이 있는 고객은 26% 늘어난 약 1,700만 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 비해서도 100만 명이 증가한 규모다. 고객 1인당 구입액은 약 3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많아졌다.